여기에서 연료 나오는데 단순하게 가열 물질이 연료는 아니다. 그랬죠? 그게 안 그래요. 네. 지구상에 돌은 많지만 돌멩이들이 다 보석은 아니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구상에 금속 종류는 많지만 다 귀금속은 아니잖아요. 가열 물질은 많지만 다 연료는 아니에요.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뭔가 가열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에 플러스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돼야 돼요. 경제성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뭐 채굴하고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해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용이해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싸야 돼요. 그 다음에 열량도 많이 나야 돼요. 그리고 태우고 나면은 환경 오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취급할 때도 취급자 위험이 없어야 돼요. 그거 한 번은 목숨 걸어놓고 뭐 연료를 연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연료 종류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원소 분석.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화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으로 원소 분석을 하는 것인데 물질을 잘게 쪼개다 보면은 분자가 되고 더 잘게 쪼개다 보면은 원자가 된다. 이랬죠. 같은 종류의 이제 원자들의 모임, 그 원자들의 그룹, 이것을 원소라고 하는데 기본 양념통에 담겨있는 양념과 같아요. 그 양념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스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원자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분자가 나와요. 이처럼 원자의 종류는 자기에서 103가지 정도, 뭐 그 내외 이렇게 됩니다. 뭐 물론 추가적으로 그렇게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잠깐 동안에 이게 합성이 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방사는 원소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이고,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100여 가지 이내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원소의 분석을 하는 것, 연료 자체의 성분을, 이것을 원소 분석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뭐 기체나 또는 액체, 연료에서 보통 이렇게 원소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으로 분석을 하는가 보면은 어차피 연료라고 하는 것이 가연물질이었죠? 예. 기억나시죠? 출발이 뭐였어요? 가연물질이었어. 가연물질, 탈 수 있는 거에 경제성이 부여된 거예요. 근데 가연물질은 자연계에서 보면 대부분 유기물이에요. 대부분 어떤 물질? 유기물이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생명체에서 합성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만들어져요. 식물 종류는 이파리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져요.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땅에서 빨아올린 H2O와 공기 중에 CO2를 흡수를 해서 탄화수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뿌리 쪽에서 뭐가 나와요? H2O가 나오죠? H2O가 빨아올려야죠. 공기 중에 CO2를 한산가스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태양빛을 받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합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탄소가 합해져서 탄소, 수소, 화합물이 돼요. 탄화수소류라고 합니다.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 탄화수소류. 대표적으로 이제 녹말 같은 거죠. 녹말. 이파리에서 이처럼 식물의 이파리에서 합성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산소를 어때요? 산소를 방출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나뭇잎이 산소를 생산하는 거죠. 이게 광합성의 원리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서 지금 식물 이파리에서 합성이 되는 거냐? 탄소, 수소가 주재료로 된 겁니다. 주재료라고 했어요. 주재료. 나머지들도 좀 합해질 수가 있죠. 자,
사람은, 동물은, 소는, 이런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은 간에서 뭘 만드느냐? 역시 탄소수소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료만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냥 밥만 먹었어. 밥만 먹었는데 밥이 기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남는 칼로리가 어디로? 배 둘레에다 햄으로 저장하잖아요. 배 둘레 햄. 예, 지방으로 저장하잖아요. 기름기로. 그렇죠. 근데 그 기름이 처음부터 기름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고기 먹을 때도 비계는 다 띄고 기름 다 띄고 그냥 자글자글 삶아서 기름기 쪽쪽 빼고 먹어요. 그런데도 몸 안에서 기름이 생기죠. 어디서 만들었을까? 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간, 식물의 이파리 이런 데에서 합성이 되는 생물체 내에서 몸 안에서 합성이 되는 그런 것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또는 유기물질. 있을 기운이 있다. 그런 소리. 기운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건 무기물이라고 해요. 없을 문자를 사용합니다. 빵빵 쏘는 총 이런 무기 물질이 아니고 무기물, 없을 문자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기운이 없다. 생명체가 아니다. 즉, 그냥 흙, 그냥 뭐예요? 바위덩어리, 광물질 이런 데 들어있는 거. 뭐 철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마그네슘이다. 칼슘이다. 아무것도 철분을 안 먹었는데 빈혈 환자가 푹푹 쓰러지는데 철분을 흡수를 안 했는데 간에서 저절로 철분을 만든다? 아이언맨도 안 돼요. 응? 아이언이 철인데 철인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철인이잖아요. 몇 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이언맨 28호도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아이언맨,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것도 그랜다이저 X 다 있죠. 외국보다 앞선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뭐 마크5 철인 5호까지 나왔나요? 우리나라는 첫 시제품이 아이언맨 28호예요. 철인 28호. 지금 국회의사당 속에 지하에 잘 보마 이 전설에 의한 국가재난시에 의사당이 국회의사당 뚜껑이 쫙 봄이 열리면서 쫙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요. 그랜다이저에서는 한강이 갈라지면서 뭐 잠수교 밑에가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다리가 쫙 갈라지면서 나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참 조금씩 믿었어요. 자, 기체 액체일 때 이 화학적인 분석을 어떻게 보냐? CHON, 뭐 P 등등 이렇게 원소 상태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CHONSP. 이제 다른 거랑 CH가 뭐 CHON 그러면은 29만 원밖에 안 지니고 계시지 않는 그 이제 그런 분 이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촌 이렇게도 되죠. 촌. 그래서 SP가 스프예요. 그러니까 촌스프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영어식으로 촌스프, 촌에서 만들어 놓은 유기농 스프. 예, 그래서 성분을 CHONSP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원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원소 분석 CHONSP 할 때 여기에서 주성분이 있어요. 주성분. 그러면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탄소 수소 화합물이니까 탄소 수소가 주성분이에요. 원래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주성분 아니에요. 주성분 아니에요. 네, 주성분이 아닙니다. 기타예요, 기타. 그럼 주성분 말고 그러면 주성분만 타냐? 아니에요. 탈 수 있는 가연 성분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탈 수 있는 성분은 공교롭게도 CHS 세 개의 가연 성분을 찝니다.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소의 규정이 있었죠. 연소의 뜻 뭐예요? 가연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급격히 화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것, 즉 발열량을 충분히 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연료로서 가치가 있는 성분은 CHS 세 개다. 그러면은 CHS는요, 이 S가 참 껄쩍지근한데 주성분은 아닌데 가연 성분이야. 이것을 껄쩍지근 성분이라고 합니다. 엄밀한 말로 하면 불순물에 속해요. 그런데 타기는 타요. 열량도 조금 나와요. 그러나 타고 나서도 말이 많아. 불평분만이. 왜? 공기 중에 나왔고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비하고 합해져가지고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예. 황산가스가 돼요. 황산가스가. 아시겠죠? 결국에는 산성비의 원인. 그러니까 황은 불순물에 속한다. 가연 성분이지만 무엇에 속한다? 예? 불순물에 속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황은 무엇에 속한다? 불순물에 속한다. 그래서
다음 연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뭐 잘 구비 조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종류 설명도 나오는데 갑자기 성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적절한 황분을 포함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적절한 이 말에 약하잖아요. 아 맞아. 간성분 CHS 그 연소가 된다면서 열량도 나오는데 황도 적절하게 있어야지. 무슨 비빔밥 샀습니까? 참기름 샀듯이 이거 안 돼. 불순물이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가연성분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1번 연소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연소가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하다는 말은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즉 이론 산소량이라고 하는데 또는 실제 산소량 뭐 이렇게도 이론 산소량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고요. 자 타고나면은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열이 나오겠죠? 그렇죠? 세 번째 뜻은 발열량이 발생한다. 알겠죠? 발열량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단성분 CHS의 타는 것을 좀 봐야 돼. 탄 CO2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타고 나면 CO2 이렇게 되고요. 열량이 얼마 나오냐? 8,100kcal가 나와요. 1kg을 완전 연소시킵니다. 탄소의 1kg을 완전 연소시키면 8,100kcal가 나와요. 숫자는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타고 나면 뭐가 되냐? 연소 후에 뭐가 돼요? 탄산가스가 돼요. 이거 기억해야죠.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연소 후에. 탄소가 타면 이산화탄소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수소. H2 성분이 타서 2분의 1 O2하고 만나면 H2O가 된다. 네. 개수가 이해가 되면 통치를 외우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탄소는 C로 적고 어쩔 때는 H2를 적냐. 분자 상태로 적는 거예요. 분자 상태로. 근데 탄소는 분자 상태가 결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C4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탄상으로도 돼 있고 깨알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격자 모양으로 해서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이 된 것도 있어.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그냥 책받침 펼치듯이 쭉쭉쭉 자기들끼리 그냥 얽히설키 되어 있으면은 흑연 상태가 돼요. 연필심. 근데 완전히 밀가루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C는 탄소는 그냥 C 이렇게 하나만 적는데요. 원래 이렇게 화학 반응식, 뭔 물질과 뭔 물질이 반응해서 뭔 물질이 됐네요. 라고 적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분자 상태를 적는다. O2라고 하는 것은 O라고 하는 원자가 두 개가 꼭 뭉쳐야지 산소라는 기체가 돼. 실제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는 기체는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는,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는,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는 다 분자의 세계예요. 단지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를 쪼개보니까 그 성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라는 기체도 수소 원자, H라고 하는 원자가 두 개가 붙어서 꼭 분자가 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근데 분자가 다 쓰이느냐? 알고 보니까 반절밖에 안 쓰이더라 이 말이에요. 뭐 양념 넣는데 호박 된장국 끓이는데 하나 다 넣냐? 아니 반절 쪼개서는 넣었단 말이에요. 반절 쪼개서는. 근데 마트에 가서 호박을 샀더니 반절 쪼개서는 안 팔아. 어쩔 수 없이 하나씩은 사와야 돼.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합해졌더니 H2 그대로 쓰이고요. O2인데 반절 쪼개니까 O 하나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H2가 됐어. 물이 됐죠? 그래서 수소는 연소 후에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근데 연소실에서는 사실 물이 아니고 수증기죠. 수증기. 왜? 뜨거우니까 그러겠죠? 네. 연소실 안에. 그래서 물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하면서 뜨거우니까 변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다시 열을 일부 어때요? 빼앗아가요. 자기가 열을 내놓고 왜? 발산해놓고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증발전자를 뺏어가요. 자,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 34,000kcal/kg. 수소가 완벽하게 연소가 된다면 수소 성분의 1kg 연소할 때 34,000kcal가 발생한다. 자, 황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S8 이렇게 8개가 기본적으로 뭐야 분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 반사왕, 사방왕, 고무상왕 이 황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존재하는 물질 형태가 위험으로 배우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S 하나를 적고요. O2 만나서 그대로 합해서니까 SO2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대로 이거 SO2 그대로 합해진 거죠. 왕산가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소 후 황은 뭐가 아니냐? 이산화황이 돼요. 이거 읽을 땐 거꾸로 읽어요. 이산화황이 된다. 플러스 열량이 2,500kcal 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성분은 열량도 적죠? 그렇죠? 네. 발열량 적죠? 네. 이 발열량 적은 것은 뜻대죠. 뭐냐면 연소 후에 아황산가스 되죠? 네. 갑자기 아황산가스 어디서 태어났느냐? 같은 말은 이산화황이에요. 아황산가스가 되어서 이게 대기오염이에요. 산성기고. 알겠죠? 세 번째로는 이 산성비가 공기 중에서 내리면은 산성비인데요. 이게 화재, 절공, 절탄기, 공기, 이렇게 표면에 묻어가지고 산성비가 된다, 황산이 된다 그러면은 장치가 부식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이 된다? 저온 부식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엄밀한 말로 하면 황성분을 제거를 하고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탈황이라고 해요. 탈황. 그런 작업도 탈황. 아시겠죠? 메슬탈. 중유 같은 데서도 중유가 비싼 중유는 탈황중유라고 해요. 탈황중유. 황성분만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중유보다도 탈황중유가 어때요? 더 고급이에요. 고급. 비싸고 고급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원소 분석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약품을 섞어서 반응을 시켜가면서 분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샘플, 시료가 좀 깨끗해. 근데 석탄 같은 경우는 분석하려고 약품 섞고 이러면 시커먼 국물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한번 낙지 연포탕을 먹으러 갔어요. 잘 못 먹는 사람이야. 그래도 즐겁을 하는데 왜? 애기들 가면 즐거워요. 어른들은 좋아. 몸에 보약되니까 좋아라고 그러는데 산채로 넣으면 이러잖아요. 속에서 그 징그러서 못 먹잖아요. 그거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합니다. 낙지를 썰어가지고 막 꼼틀꼼틀해갖고 참기름 찍어서 먹는 사람도 연포탕 먹으러 가면 통째로 집어넣으면 막 그냥 냄비 바깥으로 막 나오려고 했잖아요. 막 그러면 집게로 잡아서 집어넣고 그래서 그 잔인한 모습에 막 꼼틀꼼틀해가지고 그 징그러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먹다가 실수로 뭐라 하냐면 머리는 익힌 다음에 나중에 드세요. 터보면 알아. 모르고 다리도 다 자르고 그러다가 머리까지 뚝뚝 자르면은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물 완전히 시커멓게 되죠. 네, 맑은 국물 먹으려고 이렇게 맑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국물이 흙탕물이 되는데 시커멉니다. 네?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보세요. 하찮은 낙지대가리도 하찮은 문어대가리도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 먹물 들었잖아요. 자,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를 저렇게 약품을 넣어가지고 화학약품을 해서 화학적인 분석으로 원소 분석을 하면은 분석이 잘 안 되고 어차피 석탄은 주성분이 다른 건 거의 없고 탄소예요. 그래서 석탄을 분석할 때는 별도로 그냥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표현을 하면 물리적으로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 자체를 어떻게 크게 변화를 시켜서 막 약품을 써서 추출을 해놓은 이런 것이 아니고 살짝 한번 말려본다든지 떼고 나서 제가 몇 킬로그램 되는지 남는지 한번 재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재보는 거예요. 어떤 약품을 섞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에 가깝다. 성분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연소를 시킨 다음에 분석하는 요소가 나오고 재가 되는 성분을 추려냅니다. 공업 분석을 하는 것은 석탄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냐? 샘플 알겠죠? 이 샘플을 어떻게 채취를 해서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샘플을 시료라고도 하는데요. 샘플 분석 방법을 이제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공업 분석 방법은 보항무순이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보항무순. 보항무순. 도착 베이스. 항스 베이스. 무수 베이스. 순탄 베이스. 이렇게 공업 분석 방법도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사 수업이지만은 여러분이 산업기사까지 원활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연속하게 주요 핵심 사항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별점보다 훨씬 폭넓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도착 베이스는 성분을 몇 가지로 나누냐면은 습, 수, 회, 휘, 습수, 회이고 이렇게 나누고요. 항스 베이스는 습기 자체를 빼고 수, 회, 휘,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무수 베이스는 습수까지 빼고 회, 휘,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고, 순탄 베이스는 다 빼고 휘, 이렇게 분석하는 것인데요. 순탄이라는 것은 순전히 탄 성분만, 진짜 석탄 성분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 베이스는 아예 물기 종류를 빼고, 항스 베이스는 항상 습기는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거 습기는 분석을 안 하는 것이고요. 도착 베이스는 전부 다 모든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습은 뭐냐? 습분. 알겠죠? 수분. 회분. 회분은 하고 나면 뭐가 하냐?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예요. 그 습분과 수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함수 상태, 물기가 항상 분자에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건 습분이라고 하고, 수분은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물로 적셔서 좀만 가열하면 바로 증발해 버리는. 예. 놔두면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둬도 어때요?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분, 그 다음에 휘가 뭐냐? 휘발분이에요. 연탄이나 석탄을 초기에 불을 붙이면은요, 막 빨갛게 불 올라오면서 불꽃이 올라와요. 냄새가 역하게 나고.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 발열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아니고요. 대부분 휘발분이 날아가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황하고 수소가 불안정하게 화합되어 있는 황수소 화합물이에요. 황화합물, 수소하고 황하고 불안정하게. 그래서 메르카탄유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그리고 불꽃이 올라와 빨갛게. 근데 어느 정도 연탄이 불이 붙으면은 그런 불꽃이 사그라들고 전체가 이제 덩어리가 빨갛게 되잖아요. 그게 진드근이 다 제가 될 때까지 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날아가지 않고 타는 게 뭐냐? 고정탄소예요. 그러니까 연탄은, 석탄은 어떤 성분이 많을수록 좋냐? 이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좋은 품질의 석탄이고요. 고정탄소가 많고 휘발분이 적고 이런 것들이 적으면 어쩌냐? 불을 붙여도 연기가 잘 안 나요. 이 고급 석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석탄을 특별히 연기가 잘 안 난다고 해서 없을 문자를 써서 무연탄이라고 해요. 무연탄. 알았죠? 무연탄은 들어보셨죠? 유연탄은 뭐냐? 이런 성분들이 많아. 그래갖고 초기에 불을 붙이면은 연기가 많이 나,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있을 유자를 써서 유연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역해. 나중에 오면은 막 그냥 쩍쩍 우한장 막 많이 달라붙어. 그래서 역청탄이라고 해요. 안 어렵죠? 예, 석탄의 품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원소 분석과 공업 분석 방법이 있다. 원소 분석은 화학적인 약품을 써서 어떤 시료약을 써서 분석하는 방법에 가깝다. 그리고 기체나 액체를 주로 분석한다. 그다음에 공업 분석은 석탄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리적인 방법에 가깝고 살살 가열을 해본다거나 건류를 시킨다거나 불 때고 그냥 제가
제로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거나 또는 초기에 불을 살짝 붙여서 무게가 조금 감량이 돼요. 왜? 불꽃이 후루룩 일어나면서 붙이면은 그 타는 성분에 의해서 좀 무게가 좀 줄거든요. 아, 그러면은 몇 킬로그램 정도 휘발유이 들어있는가 좀 보고요. 알겠죠? 그건 이제 날라오고 나서 무게 변화를 보는 거죠. 계속해서 쭉 타거나 제가 낼 때까지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럼 무게가 확 줄었죠? 남는 것에 성폐분이라고 그러고 보중에 줄어들었던 건 뭐예요? 고정탄소 성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석이 간편하죠. 예? 중량을 잴 수 있는 연소기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연소만 한번 시켜보면 어때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간편하게 이해되셨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공업 분석, 공장에서도 그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말합니다. 모든 가해물질은 생물체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엄밀한 말로 보면은요, 사람이 햇빛 받으면은 살 수 있어요? 아, 물론 살 수는 있죠. 근데 좀 있으면 죽어, 안 먹고 있으면. 결국 뭘 먹어야 되느냐? 동물을 먹든지, 괴기를 먹든지, 야채를 먹든지. 근데 괴기를 먹는 것도 보면은 잡식성이 있고 육식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식성인 경우는 초식성 동물을 잡아먹었을 것이고, 잡식성은 이것저것 주는 대로 먹었을 것이고, 그럼 초식 동물은 결국에는 풀 뜯어 먹었을 것이고, 풀은 결국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식물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진 식물이, 나무가 원인 불명에 의해서, 과학자들은 그래요. 원인 불명에 의해서. 이게 묻혔어. 어마어마하게 그냥 대단위로 밀림 같은 것이 땅속에 묻혔어. 아주 깊은 데에 묻힌 게 있고요. 얕은 데에 묻힌 데가 있어요. 깊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한번 보죠. 자, 깊은 데 묻혔어요. 어마어마한 암석 증가, 어마어마한 지혈로.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기름 짜는 집에 가보시면, 참기름 짜는 데 가면은 깨 볶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해요. 깻묵을. 그럼 뭐가 나오냐? 기름이 나오는데요. 도망가지 못해요. 성분 팍 집어넣고 확 누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엑기스로 짜는 게 뭐냐?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뭐라고? 원유.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원유에는요, 순식간에 높은 압력으로 깊은 데서 팍 깻묵 짜지듯이, 참기름 짜지듯이 짜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의 성분이 거의 다 나옵니다. 식물의 성분들을 보면 탄소, 수소만 있는 게 아니고 O, N, S, P 이런 거 등등이 골고루 다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런 게 다 골고루 있어요. 초온스프, 이게 유기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원유에 골고루 들어있고, 원유로 가공하면은 휘, 금, 경, 중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유전층 상부에는 가스가 보이는데 이걸 또 뽑아내면 뭐가 돼요? 천연가스라고 하죠. 천연가스. 이런 유전지대에 있어요. 물론 유전이 기름이 나지 않는데도 가스층이 보여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낮은 데 묻힌 것은 어떠냐? 충분한 압력을 받지 못해서 그냥 묻혀 있어요. 즉 엑기스 기름으로 안 짜졌다. 엑기스 기름으로 안 짜졌다. 그런데 땅속은 어쩐다? 따뜻하다. 두 번째, 공기는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속에서 어쩐다? 구워진다. 알겠죠? 네. 성분이 어쩐다? 굽는다. 고구마 묻듯이. 따라서 나무가 꺼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태가 생긴가 봅시다. 이 성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오래된 숯처럼 된다. 오래된 숯처럼. 그래서 이 중에서도 성분들이 안 타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속에 있고, 타는 성분들, 따뜻한 열에 의해서 열에 좀 약한 것들, 이런 성분들은 날아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땅속. 알겠죠? 그 틈새 사이로, 흙 사이로. 그래서 이 석탄지대도, 이런 걸 석탄이라고 하는데요. 석탄지대에도 탄전지대에도 가스층이 고여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연료의 성분, 가연 성분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탄소, 수소, 황이면은
수소는 연량이 최고로 많이 나죠. 아, 그렇다면 다 수소가 들어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휘등 경 중에는요, 탄소, 수소, 황, 뭐가 다 어때요? 골고루 들어있다. 이게 중요해요. 골고루 들어있어. 골고루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액체, 기체예요. 이해되나요? 액체, 기체의 구비 조건. 구비 조건에서는 특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입니다. 탄소도 적게 들어있으면 좋겠다. 뭐가 짱이다? 수소가 짱이다. 왜? 수소는 열량이 얼마 나와요? 34,000kcal씩이나 나와요. 1kg를 연소하면. 그랬죠? 아, 수소가 짱이라는 거죠. 이게 짱.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석탄의 성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수소 말고 탄소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설해 주는 것도 못 봤어. 책에서. 그래서 연료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를 보자는 거죠. 자, 공기나 또는 뭐 접촉을 해서 서서히 산화가 되거나 해서 연소가 서서히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성분이 어떻게 타는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보죠. 수소. 폭발적으로 연소된다. 어떻게 연소된다? 폭발적으로 연소된다. 황은요, 성냥 만드는 재료예요. 인이나 황은 알겠죠? 예. 성냥, 요즘 성냥 드물죠? 성냥 구경해요? 1년 가도 성냥 생일 때 한 번 봐요. 요즘은 생일 케이크 사올 때도 성냥을 깜빡하고 초만 사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라이터로 붙여. 그래서 성냥을 거의 생일 때 말고는 볼 일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파는 것도 없어요. 성냥. 가게에 성냥 안 팔잖아요. 그리고 라이터도 잘 안 사죠. 누가 라이터 삽니까? 노래방 가면 공짜로 준다는데. 황은 뭐라고 하냐면 성냥 같은 거 이렇게 쭉 대가리를 쫙 붙여서 한쪽에 불을 좀 이렇게 번지죠? 입으로 불어서 잘 안 꺼지잖아요. 이거 불어서 끄면은 긴 열차에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콧바람으로 끄면은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죠.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연쇄적으로 연소한다. 즉 연소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즉 연소의 조건이 맞고 산화의 조건이 맞으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예요. 이해됐죠? 따라서 원유처럼 순식간에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으로 액기스로 짜진 것은 성분이 못 도망가니까 골고루 다 있으니까 불순물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다 들어있으니까 그나마 그러면은 뭐가 최고로 좋은 짱짱짱 수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기체 연료, 액체 연료가 좋은 품질의 연료다. 이렇게 연료의 특징을 구분하는 거예요. 석탄에서는 따뜻하게 굽는다. 어쩔 동안 오랫동안 진득하게 그랬더니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구워진 석탄이 좋아요. 왜? 방금 묻혀서 석탄 아니 그냥 나무요. 나무. 알았죠? 나무. 그래서 거기 흙인지 나무 썩은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는 2탄, 아탄, 토탄 정도가 되면 흙토자를 써요. 흙인지 석탄인지 몰라요. 이게 썩은 것인지 꺼진 것인지. 나무 썩은 것하고 꺼진 것하고 다릅니다. 알았죠? 2탄, 아탄, 토탄 그래. 그러면 조금 지대로 꺼진 건 뭐냐? 지대로 꺼진 거. 오랫동안 꺼진 것은 좋은 거예요. 최적의 조건에서 오랫동안 공기가 차단해서 백숙 만들듯이. 또 오랫동안 끄면은 이게 다 날아가요. 그리고 탄소는 진짜 안 타는데요. 이게 그냥 엉덩이가 누르붙을 정도로 누룽지 같지 않다. 이게 그냥 안 타고 C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덜 타면 CO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 타야지 CO2가 되는데요. 덜 타고 나오는 이 탄소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 범죄의 원인이 이 탄소가 안 타고 나오는 걸 보고
건데기라고 불러요. 원래는 안탄것이라 해서 미연소된 탄소 성분이다. 미연탄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소자를 넣어준 이유는 연소가 안 된 석탄 성분이다. 즉 탄소 성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해요. 미연탄분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럼 미연탄분 그러면은 이 러시아도 있고 호주산도 있는데 그 미국에서 연탄을 수입한다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제가 소자를 써준 거예요. 미국에서 수입한 연탄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닌 미자예요. 연소가 안 된다.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건대 흐름의 원인이 돼요. 근데 CO는 불완전 연소예요. CO2가 돼야지 완전 연소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는 이제 일산화탄소죠. 공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뭐 내지는 좀 열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안 타고 그냥 눌러 앉는다니까. 눌러 앉아. 아주 그냥 동작 분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석탄은 오래 꽂아야지만이 제대로 꽂은 거예요. 제대로 꽂은 거. 만약에 금방 나무가 묻혔다? 석탄 아니에요. 그냥 나무지. 근데 제대로 차단이 안 되고 제대로 안 꽂았다? 썩어버려요. 그럼 폭탄, 악탄, 갈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덜 꽂았어. 연기가 많이 나. 아직도 좀 덜 말랐어. 따뜻한 데서 좀 덜 말랐어. 이것도 습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덜 꽂았어. 그러면 유연탄이 되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꽂아서 습기도 다 날라오고 뽀송뽀송해. 그러면 무연탄이 돼. 연기가 안 나. 근데 무연탄이 되면 될수록 어떤 성분이 없어지느냐? 이런 성분들이 없어져. 열에 약해서 날아갈 수 있는 성분들이 없어져서 무연탄이 되면 될수록 탄소만 남게 된다. 이런 전설에 따라 상처리. 따라서 석탄은 어떤 것이 많을수록 좋다. 예? 고정탄소가 어쩔수록 많을수록 따봉. 근데 액체일의 기체일은 저 말하면 안 돼. 탄소가 많을수록이 아니에요. 수소가 많을수록 따봉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연료가 생성되는 시기나 방법 이런 게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요거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으면 좀 까먹는 거예요. 수소가 많아야 돼. 그래 열이 많이 나오는 거고 깨끗한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석탄은 굳이 고정탄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울며 겨자물 피죠. 왜? 오랫동안 꽂아야지 잘 제대로 꽂은 게 되는데 굽다 말면 그냥 나무일 것이고 잘 안 꽂으면 썩어버리는 것일 것이고 네? 덜 꽂은 것이면 연기가 풀풀 나는 것이고 유연탄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석탄은 고정탄소 성분이 퍼센트가 휘발분에 비해서 몇 배나 들어있느냐 이걸 계산해서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휘발분이 적을수록 오래된 석탄이에요. 잘 꽂은 거예요.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석탄의 연료비라고 해요.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고정탄소와 휘발분을 나눠보는 거예요. 연료비. 그래서 12 이상이 되면은 무연탄이라고 쳐줘요. 12 이하가 되면은 뭐예요? 유연탄이에요. 알겠죠? 유연탄 같은 경우는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떼면은 그냥 불 붙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연탄, 역청탄, 발탄, 품질이 낮은 것을 프레스로 찍어요. 연탄 찍듯이.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넣어서 열을 팍 가해서 불순물을 샥 날려. 그러면 고정탄소만 남아요. 알겠죠? 이렇게 만든 게 뭐라고? 포크스. 불고기집 가면 있다. 설명했었죠?